자, 경영자와 대리인 문제. CEO가 우리가 그 101페이지 보면은 그 영어로 표시된 사장이나 대표이사 이런 명칭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 CEO가 뭐죠? Chief Executive Officer. 이게 이제 그 최고 경영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장이나 회장한테 붙이는 거예요. 회장이나 쟤한테. 이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은 그 훌륭한 사실은 경영자가 회사를 잘 이끌죠. 근데 거기에 또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한 사람에 너무 의존하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또는 그 갑자기 뭐 사망했거나 하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CEO에서 보여주는 얘기는 지금 요 그림이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잭 웰치라고 하는 G가 소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 해가지고 미국 전자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지만은 사실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하면은 우리의 꿈은 소니가 만든 제품, 소니의 저 캠코더니 이런 걸 갖는 게 꿈이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쳐주지도 않았었죠. 근데 이제 80년대 들어서부터 삼성이 소니를 따라잡기 시작했었죠. 물론 소니는 또 GE를 따라잡고요. 그러니까 GE는 지금 전자업계에서 그렇게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그웨치가 살아상전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습니다. GE. 이 양반이 한 말 중에서 요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f you don't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자, 이건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경쟁력이나 어떤 이점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don't compete, 싸우지 마시라.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어떤 뭐도 없는데 섣불리 달려들지 말라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바지에 티셔츠 스타, 여러분들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건데 애플을 창립했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스마트폰을 만드신 분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원래는 컴퓨터, 지금은 IBM 컴퓨터에 밀려가지고 죽을 썼지만은 아직도 예술계에서는 애플 컴퓨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경영을 잘못해서 설립자인데도 불구하고 쫓겨났다가 밖에 나가서 계속 또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아이폰을 들고 등장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스티브 잡스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친구인 지현 사장이 운영을 하는데 새로운 신제품을 잘 만들지 못해서 기술적으로는 맨날 삼성한테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있을 때는 삼성이 아이폰 거 뺏기기 바빴는데 지금 그게 이제 전세가 역전됐어요. 이렇게 이제 CEO의 좋은 점도 있지만 또 CEO 리스크도 있죠. 그러니까 CEO가 하나 잘못해가지고 기업이 위험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2014년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들어봤을 텐데, 대한항공의 그 첫째 딸인 김연아가 땅콩을 내줬는데 잘못됐다고 비행기를 출발 안 하고 그 승무원한테 나쁜 소리로 비행기를 해양시켰던 사례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됐고, 또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지금들은 다시 복직했는데 이 첫째 딸뿐만 아니라 둘째 딸은 더 한 20몇 살밖에 안 된 애가 한 5, 60살 된 그 전무나 이사들한테 그냥 야야 소리 빽빽 치고 해가지고 이게 또 다 드러나가지고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도 망하기 일보 직전에 위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아버지인 조중훈 씨가 회사를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세계적인 항공회사로 만들어놨는데 이 자식들 한번 잘못돼가지고 그룹이 지금 망할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둘째 딸이 조현민이죠. 조현민. 아들도 더 엉터리고, 엄마는 더 엉망이죠. 엄마. 그 엄마가 가정주부한테 맨날 발로 차고 쌍소리하고 하는 게 다 보도됐었죠. 이런 이제 엉터리
집안이 이 사람들이 사장을 하고 있는 한은 이 회사는 참 어려워지는 거죠.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그 젊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이 아니라 대한항공이 있었어요. 비행기에 대한 매력도 있었지만은 그 정도 대우도 좋았었고요. 자, 그다음에 그 CEO는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100일 쪽에. 그다음에 CFO, Chief Finance Officer 해가지고 최고의 재무관리자, 회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재무 담당 이사 이렇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CTO, 이거는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CTO들이 나중에 CEO로 성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Chief Technology, 기술 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몇 년째 계속 기술 부분에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사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CIO는 Chief Information Officer. 이건 정보화 산업의 컴퓨터 쪽으로 정통한 그 담당 이사를 우리가 CIO. 이거 말고도 이런 그 전문 경영자 직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한국말로 다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그냥 영문 이니셜을 씁니다. CEO, CFO, CPO, CTO,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경영자 숫자로 본 경영을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있는데 3년 이상 근무한 CEO 숫자가 삼성이 가장 작죠. 삼성 이상 비율도, 현대차는 들어가면은 그냥 무식하게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LG 이런 데서 좋은데 삼성의 경우에는 그 좋은 회사도 일 못하면 그냥 바로 방출해요.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가 되면, 최고 경영자가 되면 대인관계, 항상 뭐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부나 국제관계에서 이렇게 대표자가 돼서 가서 회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데에서 가서 좋은 정보를 물어와 가지고 또 산에 퍼뜨려야 되고, 중요한 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헨리 민츠버그라고 하는, 이게 저 캐나다인가, 그렇죠, 캐나다에 있는 교수가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뭐 대표적으로 맞는 얘기라 많이 동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고 경영자, 소위 사장이라는 사람이 맨날 저기 식당 주방 가서 뭘 따지고 뭐 이런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데는 미래적으로 크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주방에서 출발해서 사장이 됐을 때는, 사장이 되면 이제 뭔가 멀리 내다보는 이런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넓혀야 되겠죠. 요새 잘 나가는 그 백종원이도 원래 이 친구도 좀 호떡 장사하고 무슨 설렁탕 장사하고 만두 장사하고 뭐 이래다가 몇 번 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오늘날 백종원을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영진에 대한 각종 명칭이 CEO, 뭐 CFO, CTO, CIO는 봤었죠. 이런 용어를 쭉 쓴다는 건데, 이거는 회사 규모와 역할이 많아지면서, 사장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그 전문적인 직종이 필요했다는 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회장 하면은 보통은 우리나라는 설립자로서 대표를 우리가 회장 그래요. 그 밑에 우리가 사장하는 회사를 대표한다 의미예요. 사장. 그죠? 회사에서 가장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회장은 원래 이제 이사회, 근데 요새는 뭐만 하면 다 사장님이라 그러죠. 좀만 커면 다 회장님이라 그러고, 이것도 이제 좀 우스갯소리가 된 건데, 대표이사 하면 이건 상법상 용어예요. 회사를 대표하는 회사, 즉 사장이에요. 근데 대표이사 회장도 있고, 대표이사 사장도 있고, 대표이사 전무도 있고, 대표이사 부사장도 있을 수 있어요. 회사를 대표하는 거다 해서 대표이사예요. 최고 경영자 하면 보통은 저 사장,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CEO는 우리나라에서는 CEO 하면 회장이나 사장을 얘기하고, 미국 같은 경우 CEO 하면 그렇죠, 사장을 얘기하겠죠. 회장도 되고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자,
주식회사를 한번 생각하면 주식회사는 뭐 자본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장한테 이 돈을 잘 운영해서 우리한테 배당 이익을 많이 남겨주시오 하고 돈을 맡겨놓은 거죠. 물론 그 자본주들의 대표가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투자한 사람이, 그죠? 이게 이제 그 소유 경영자가 되는 경우죠. 그러나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또 사업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부하로 쓰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사장으로 겉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한때 운영을 저쪽으로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전문 경영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유 경영자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조현아니 조민아니 뭐 이런 애들이 설치고 뻥치고 그러는 거죠. 또 몇 년 전에는 SK그룹의 그 설립자의 그 사촌들이죠. 그 뭐 엉터리가 하나 있어요. 맨날 술이나 마시고 마약을 먹고 하면서 종업원들을 막 야구바닥으로 쳐가면서 뭐 엉터리로 경영하는 이런 저기 엉터리들이 있죠. 소유 경영자 중에는. 그러니까 전문 경영자가 전면에 나와서 경영하고 뒤에서 그냥 잘 지켜봐서 자기한테 수입 배당이나 많이 주고 회사만 키우면은 그냥 내가 굳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도 인간의 욕심은 자기가 소유해서 자기가 나서기를 바라죠. 삼성그룹의 이건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분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죠. 전문 경영자, 자신의 판단에서 경영하는 의사결정을 행하고 영업성과에 근거해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장까지는 우리가 종업원이라 해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데 이사가 되는 순간, 이게 진급하는 건데 이사가 되는 순간 성과가 나쁘면 뭐 그날로도 잘릴 수가 있어요. 종업원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는 바로바로 잘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쨌거나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 주인이 소위 경영자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일을 맡겼는데 얘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어떨 때는 지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해요. 사무실도 뭐 멋있게 꾸미고 골프 연습장도 만들어 놓고 고향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자랑도 하고 술도 먹고 골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리인 비용이라는 거예요. 즉 대리인 문제는 주주, 이걸 프린시플이라 그래요. 대리인이 주주의 부의 극대화되도록 의사결정하기를 바라지만은 전문 경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가능성도 크다. 물론 여기 충성을 다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걸 도덕적 해이라 그래요. 도덕적 위해 또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자드 들어봤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우리 경영 회계학에서도 다루고 재무관리에서도 다룹니다. 대리 문제를 보면 거기서 이제 첫 번째가 대리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들 감시를 해야 돼. 근데 저 새끼한테 일을 맡겼는데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항상 감시해야 된다. 모니터링 코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증비용은 대리인 입장에서 사장이 나를 맡겼으니까 내가 너 뜻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드는 비용을 우리가 확증비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 손실은 이게 이제 회사를 위해서는 A라고 해야 되는데 이 감시나 확증 또는 그 프린시플한테 만족을 주려고 그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단기적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네. 그래야 주주들이 좋아하니까. 이럴 때는 최적의 의사결정할 때와 비교해 볼 때는 자녀 손실들이 발생하죠. 이걸 자녀 손실이라는 거예요. 자녀 손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대리인 회계입니다. 대리인 문제. 에이전시 세어리라는데 이거는 경제학에서도 배우고요. 재무관리에서도 배우고 회계학에서도 석사 이상 들어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그 미치는 영향력은 어디까지일까 해가지고 이 토론 자료는 일론 머스크가 소개됐는데 이 사람이 민간인이 개인이 그 우주에 로켓을 보내는 걸로 해서 성공했고요. 결국은 화성 가서 거기다 뭐 사람이 살게 하겠다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는 테슬라라고 들어봤죠. 테슬라를 또 개발해서 지금 성공했죠. 이런 때로는 이런 똥딴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시키는 사례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좋은 책 돌파하는 기업들 해가지고 자라, 넷플릭스, 스타벅스, 노키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키아하고 그 노키아는 사실 핸드폰 시장에서 세계를 장악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저 아이폰에 밀렸고 삼성에 삼성 그 스마트폰에 밀렸죠. 그래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여러분한테는 좀 힘든 얘기인데 79년도에는 그 미국의 크라이슬러라는 3대 자동차 회사였는데 이것도 망해가지고 부도 직전에 망할 직전인데 영업사원 출신인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크라이슬러 아이코카가 나타나가지고 크라이슬러사를 해상시켜서 포드 GM 다음에 셋째 되는 그 자동차 회사로 성공시킨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영자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연습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레포트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